이재명 재판 털기 이어 수사 지옥이 검찰 정자동 불기소. 정말 검찰 10월달 되면 없어지고 나갈 사람은 나가고 뭐 전부 다 공소청으로 간다고 합니다. 공소청 가야지 검사라는 직함이 있으니까는 저 수사하는 데 가면은 그거는 수사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 검찰이라는 명칭이 검찰청이 없어져 버리는데 한 2달 9월 10월 8월 9월 2달 남았네요. 없어지는데 그 와중에 이재명에게 마지막 충성을 하는 지금 검찰 고위 간부들이라는 사람들, 총장 권한 대행을 비롯해서 이재명 공소 취소를 해주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검찰 간부들 중에서 자기 앞으로 이재명에게 잘 보이면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자기 선배 검사들 뭐 박균택 같은 이런 사람들 금배지 딱딱 달아주니까 변호해주고 하니까는 자기 선배 검사들 막 금배지 다는 거 보니까는 이거 검찰청은 어차피 없어지는 거고 내가 이재명한테 잘 보이면 이거 또 나중에 금배지 나도 달 수 있네. 이제 선거 2년밖에 안 남았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서야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재판이 5개가 다 중단됐지만은 집권하고 나서 집권하기 전부터 정확히는 이 거대 야당의 대표가 되고 지난 2024년에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나서 아무리 이렇게 죄가 많지만은 다음 권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했습니다. 수사 안 하고 남겨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자동 사건입니다. 그 전에 한참 이 말이 많이 떠들었죠. 백현동에 400 몇십억 원의 저수지 돈을 묻어놨다. 저수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이재명이 필요할 때 빼다 쓴다. 바로 김용이 지금 징역 5년 1, 2심에서 받은 게 그거죠. 대선 경선 자금 대장동 일당한테 20억 먼저 줘 했다가 8억 받는 사이에 뭐 논란이 생겨서 중단됐지만은 그것도 왜 돈을 줍니까? 저수지에 있는 돈이니까는 빼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장동보다 더 큰 저수지를 정자동에 파놨다. 정자동 그때 호텔 특혜 건설을 해주면서 그때도 인허가권자는 이재명이었고 그 밑에 정진상이 있었고 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 정자동 저수지도 있다. 규모가 더 클 것이다. 언론도 보도를 하고 검찰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수사가 중단됐죠. 그때 아마 강백신 검사가 대구 고검에 지금 자천되어 있는 강백신 검사가 주도를 해서 성남지청 해서 이 사건을 했는데 이게 허지보지 되는 것 아니야? 근데 이재명이 실각하면은 이 수사도 반드시 해야지 했는데 오늘 검찰이 정자동 사건 불기소 합니다. 최근에 했다고 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한 거는 아니고 설금은 해버린 거죠. 그거를 국민일보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단독으로. 검찰 이 대통령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불기소. 참, 저 검찰이라는 저 마커 2달 있으면 없어집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합니까?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5년에 정자동 호텔 개발 과정에서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설적 해버린 거죠. 그것이 취재에 의해서 확인을 해서 단독 기사를 쓴 겁니다. 시민단체가 이걸 고발한 것이 고발한 게 3년 4개월 전입니다. 3년 4개월 전에. 그런데 이거를 그때 강백신 검사가 막 수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막 선거에서 총선에서 막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이 압승을 거둬버리고 그 다음에 탄핵 정국이 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 집권하고 이러는 바람에 그냥 캐비넷 속에 넣어갖고 있다가 그렇게 수사를 막 하던 검사들은 자천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 어용 검사들이 들어가서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하고 있다가 설거머니 불기소 처분해 버렸는데 취재가 된 거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 부장검사 엄용욱. 2달 있으면 이제 이게 없어지죠. 성남지청 자체가. 형사 3부가 날짜가 나오네요. 6월 5일 날 설거머니 취소해버렸네요. 이재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이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을 해버렸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리고 직무유기를 비롯해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 처분은 이거 거리 안 돼. 그 불기소하고는 또 다르죠. 수사를 해봤는데 기소 가면 안 돼. 그런데 각하 처분을 해버렸다. 자, 공소시효가 지나서 각하 처분을 해버렸다. 아니 3년 4개월 전에 고발된 건데 뭐하고 캐비넷에 딱 놓고 있는 사이에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거죠. 그래서 각하했다. 이게 지금 이제 검찰 관계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국민일보에. 이재명이 부당하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서 불기소했다. 증거를 찾아야죠. 증거를 찾는 게 검찰이죠. 수사를 안 하니까 증거를 못 찾죠. 그러니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면서 불기소를 했다. 이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이 아마 많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이재명이 2015년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정자동 사유지에 호텔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용도 변경해주고 각종 특혜를 줬다. 그때 백현동 옥락 아파트보다 더 많은 특혜를 줬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호텔 개발 사업의 시행사 배지처 종합개발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배지처 종합개발 이야기 많이 했죠. 2015년 1월에 MOU를 맺은 뒤에 성남시하고 맺은 뒤에 8개월 만에 자연 녹지였던 사업 부지가 갑자기 일반 상업지역으로 확 변경을 해서 그래서 성남시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빠르게 용도 변경을 해줬다. 그리고 매지처에 대해서 성남시가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적용을 해서 성남시에 납부하는 대부료도 감면해줬다. 캐나다 국적의 한국계 투자자 그때 이야기가 막 나왔었죠. 매지처에 지분 30%를 투자한 점을 근거로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등록을 해줬다. 자, 꼼수를 부렸다는 이야기 나왔고 이런 사정을 성남시가 다 알고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 이런 것이 쟁점이 됐죠. 왜 그렇게 많이 봐줬을까요? 대장동 보면 알 수 있죠.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막 특혜를 주고 거기서 이 김용이 가서 우선 20억 줘. 20억 줘. 천하동인 1호는 그분 것이다. 절반은 그분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때 정자동에도 저수지가 있다고 했는데 저수지를 검찰이 해체되기 전에 아예 저수지를 판 묻어버렸습니다. 여기 저수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있는지 없는지 증거가 불충분해. 증거를 찾아내는 게 자기들의 할 일이죠. 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언제까지나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재명이 재판도 다 중단되고 수사도 중단되고 이재명은 임기 끝났고 중간에 내려와도 그냥 수사도 안 받고 재판도 안 받고 그렇게 될까요? 어림없죠. 특히 이재명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지율이 생명줄이다. 지지율 떨어지면 재판 재개해야 된다. 좌파에서 먼저 하자고 할 것이다. 차별화해야 되니까. 다음 총선에 이기고 대권을 다시 가져가기 위해서 좌파에서 가져가기 위해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허점 투색인데 누가 끌고 가겠습니까? 김민석이 되면 조금 끌고 갈 것 같으니까 김민석이 대표가 되면 조금 끌고 갈 것 같으니까는 막 김민석 지원하느라고 난리죠. 정청래가 되면은 단절할 것 같으니까는 정청래 막 불출마 시키려고 그 노력을 했고. 자, 근데 지지율 오늘 지지율 대폭락했다는 게 하나 나왔습니다. 어젠가도 제가 4%포인트 떨어진 거 말씀드렸죠. 오늘 조사된 건 천지일보 여론조사. 자, 천지일보가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 의뢰를 했는데
이 지지율 40.8%, 긍정평가 40.8%. 이제 이거 다음 주 가면 30% 내려갑니다. 30% 내려가면은 제가 여태까지 쭉 취재를 해보니까 과거부터 정치부 기자를 쭉 해볼 때 보면은 지지율이 30%까지 내려가면은 탄핵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30%로 내려가는 게 고비였습니다. 자, 이재명이 이제 내려갈 겁니다. 물론 이 재난면접조사에서는 아직 50% 초반까지 가 있지만은 이게 ARS 조사가 진짜 민심에 가깝죠. 40.8%, 부정평가가 56.5%, 거의 뭐 16%가 더 높습니다. 거기다가 추세를 봐야 되죠. 추세.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론조사 그때 수치도 수치지만은 수치는 들쭉날쭉 하니까 추세를 봐야 된다. 이 부정평가가 7.7%포인트 상승을 해서 56.5, 저게 지난 조사보다 7.7%가 상승한 겁니다. 긍정평가는 7.8%가 하락을 해서 40.8. 만약에 다음에 이 정도 하락을 하면 30대 초반에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추세를 보면은 지난번 직전 조사 비교하면은 긍정평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긍정 대 부정의 격차가 지난번에 0.2%포인트, 사실상 없었는데 그 두 개 지금 하면은 15.7%포인트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사에서,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3군 사관학교 폐지하고 통합사관학교 창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가 55.5%, 찬성이 36.3%. 이 조사뿐이 아니고 이재명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지만은 이재명 정권에서 추진하는 이런 그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굉장히 다 많습니다. 뭐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뭐 대북 정책도 그렇고 반대 의견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죠. 반대 의견이 많은데도 막 추진을 하니까는. 예, 그리고 이재명 정권에게 넌더리를 치게 하는 일이 또 하나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재명이 곧 또 외국 나가죠. 뭐 5나라 또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나가서 국빈 방문하고 막 그러는데 부부 동반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버킷리스트에 있느냐는 말씀까지 들었죠. 과거 누구처럼 우원식 이재명 쪽의 좌파 그 국회의장을 했던 우원식 그 외국 나갈 때마다 14차례 외국 나가면서 82억 8,700만 원을 쓰고 한 번 나갈 때 5억 9,200만 원. 한번 출장 가는데 6억 원을 쓴 겁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배우자 데리고 갔다. 부인을 데리고 갔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막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원식이 그동안 입장을 안 바뀌었죠. 뭔가 이제 변명할 거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참 가관인 것이 우원식 국회의장실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전 이장이니까 곽현이라는 사람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우원식 전 이장 정상외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이 있는데 정상외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의장이 나가는 게 정상외교다. 이재명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는데 정상외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이 있는데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배우자가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되지 않는 것처럼 국회의장의 정상 외교도 배우자 동반은 문제될 것이 없는 당연한 일이다. 완전히 국민 부활을 막 지릅니다. 이재명 해외 순방에 김혜경 같이 가는 것도 부적절한 게 많죠. 무슨 국빈 방문 그런 데는 국빈 방문 여러 개 만드는 것도 부적절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데 가면 이제 배우자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일하러 가면서도 막 같이 가고 하는 거는 구경 가는 너무 심합니까? 그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우원식의 전 정무수석은
그거 문제 제기되지 않지 않느냐. 국회의장 정상회의도 배우자 동반은 문제될 것이 없다. 한마디 더 합니다. 더 이상 제가 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라통이 터지는 말인데 한마디 더 하는 게, 우리는 대통령처럼 전용기가 없는 게 아쉽다. 해외 출장 갈 때마다 전용기가 없는 게 아쉬웠다. 대통령은 전용기 있는데 왜 국회의장은 전용기 없어? 정상회의 하러 가는데 의장들끼리 정상회의, 대통령들끼리 정상회의만 정상회의냐? 의장들도 정상회의 하러 가는데 대통령 정상회의 할 때 배우자 데려가지 않느냐? 국회의장이 정상회의 할 때 배우자 국민 세금으로 데려간 게 뭐가 문제냐? 정상회의인데 의전실 1위, 2위 정상회의 따로따로 하는 거지. 대통령 부부는 갈 때 경영기 딱 성남공항에서 타고 쫙 가는데 우리는 민항기 타고 가. 속된 말로 뭐 쪽팔리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좌파들의 인식입니다. 이러니 이재명 정권이 썩은 내가 난다. 유시민이 좌파 안에서 자기들 파워게임 가지고 썩은 내가 난다고 했지만은 진짜 이재명 정권 여기저기서 이재명뿐이 아니고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는 느낌을 계속 갖게 됩니다.